네, 이슈 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네, 도와주실 일이 있죠.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28일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가 누군가에게 도달하는데 사실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몰라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전화가 가면은 어떤 채널에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시나요? 라는 질문이 갈 거예요. 그때 94.5 YTN 라디오, 그다음에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오늘 100점. 드디어 완벽하셨어요. 3번 하면 저도 돼요. 네, 저희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청취율 조사기랑 상관없이 저희 프로그램에 문자 주시거나 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어요. 자,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 유료 문자입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현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소식 국감 있네요. 어제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한 목소리로 질타를 받은 증인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정모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피터 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네. 아디다스 한국지사의 일방적인 가맹 계약 종료,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질문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는데 네. 곽 대표가 대동한 통역사가 이 질문을 통역해 주는데 한 1분 정도가 소요가 되자 네. 신 의원이 약간 화가 난 듯하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쇼를 한다라는 네. 얘기였고요. 네. 이 신 의원이 말한 쇼는 바로 통역 문제였습니다. 네. 곽 대표가 한국어를 나름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에서 석사학위 딸 때도 통역 대동했냐라고 하면서 몰아붙였고요. 함께 나왔던 아디다스 점주협의 회장도 곽 대표가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모두 다 한국어로 발표를 했다라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다라고 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곽 대표가 작년 국감에서 제대로 답변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고 자칫 잘못하면 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양해를 구했지만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 국회 왔을 때 한국어 실력이 떨어진다? 참 가설 설득력 매우 떨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같은 건으로 나온 국감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 진전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디다스 본사가 일부 상설 할인점에 운영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네. 2022년이었고요. 아디다스 코리아가 사업을 개편하면서 가맹점주 한 80여 명 정도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네. 19명을 제외한 당시의 전환이었는데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점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기 상품을 내주지 않거나 그동안 공유를 해왔던 온라인 상품 판매 수익을 공유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파산한 점주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작년 정모위 국정감사장에도 피터 곽 대표가 출석한 바 있고 당시에는 한국어로 모두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1년 동안 본사는 점주들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서도 이 문제들 다 작년에 이미 지적이 된 부분인데 공정위가 사실상 아무것도 조치한 게 없다면서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추측 하나씩 해보자고요. 왜 아디다스는 이렇게 했을까요? 점주들에게? 자기들이 이익 더 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 줄이려고 했던 것 같죠. 실제로 이익이 그 후에 늘었다는 큰 계산은 있더라고요. 예. 돈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디다스를 잘 안 살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서적 불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 CEO라는 거. 근데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던데 아니 이건 뭐래요? 예, 이게 군부대 인근에서 혹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어... 수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전화를 걸어오는데요. 군부대 회식이나 작업 등에 필요하다면서 무언가를 대량으로 예약을 네. 하거나 어머. 주문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워낙 또 액수가 크다 보니 뭐 네. 신용을 위해서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 혹은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내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안심시키려고. 예, 조금 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고기를 대량 주문했다고 해보죠.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고기를 대량 주문한 곳에 전화를 다시 걸어서 와인을
대신 주문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 네. 와인 업체가 군부대라는 걸 알고는 가격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와인을 대신 주문을 해주면 고깃값을 지불할 때 이 와인 가격도 함께 얹어서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자영업자는 일단 고기가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팔려면 이 부탁을 좀 들어줘야 그렇죠. 하나라는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민을 들어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인값 500만 원을 해당 업체로 송금을 했는데 네. 송금을 하자 해당 군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남성과는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 업체도 와인 업체가 아니었겠네요. 그럴 그 수도 있는 거죠. 계좌로 어머. 보낸 데가. 아니 네. 근데 와인 업체는 이 고깃집 사장이 선별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찍어서. 그것까지 명함까지 세상에. 계좌번호와 명함을 같이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로 치밀하다. 얼마를 입금했대요. 세상에. 네, 이게 그래가지고, 예.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 이후에 경기도 평택에서는 페인트 업체에 전화가 갔고요. 네. 울산에서는 꽃집에 비슷한 수법으로 연락이 가서 어머. 대리 결제를 요구한 어머, 적이 어머, 있습니다. 어머. 정말 전국 곳곳에서 네. 지금 불특정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현재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군 관계자도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머리를 함께 굴리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약한 그 중소상공업자들이 이렇게 등을 치네. 이거 잡으면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얼굴 다 공개하고. 아이, 참. 다음 가죠. 네. 자, 60세. 옛날에 환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은퇴하고 좀 쉬면서 여생을 보낼지 준비하는 때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60세에 은퇴한다. 아유, 이제 말이 안 되지, 말이 이제 안 완전 정말 옛말이 된 것 아니, 같습니다. 왜 맞아요. 네,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하나 전해드리면 네. 9월 기준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50대 취업자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23.4%로 나타나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겁니다. 네. 1982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가 네. 처음 작성될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42년 정도 전이죠. 네.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대의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60대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20대의 2배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고령층 근무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네.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과거의 70% 정도. 그러니까 60세라고 하면은 실제는 42살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창 일하실 나이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노인 회장이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상향하자고 건의했다고요? 예, 자녀 네.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한다는 통큰 결정을 한 걸로 잘 알려졌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9대 대한노인 회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아하. 이 취임식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네.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네네. 노인 복지에 치중을 하다 보면 생산 인구가 없어질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현재 65세에서 75세까지 네.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정년 연장 등의 문제도 이 취임식에서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분 참 앞서가시네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네. 우리 그 행정안전부 산하 그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청경 환경미화 이분들 정년 65세로 상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머지않아 정년 70세 나오겠는데요. 그죠? 그럴 수 좀 있죠.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네. 자, 다음은 야구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됐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경기가 예정된 시간 전부터 이미 비가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라운드를 정리한다고 1시간 넘게 흘렀는데 그 이후에 결국 열리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고 0대 0으로 쭉 이어지다가 6회 초에 삼성 김원곤의 솔로 홈런으로 1대 0 삼성이 앞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두 타자가 더 출루해서 무사 1, 2루 상황이 됐는데
이때 빗줄기가 심하게 굵어지면서 주심이 일단 경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도 경기 재개를 위해서 빗줄기가 조금 얇아지지 않을까, 가늘어지지 않을까 한 40분 정도를 더 기다려 봤는데요. 네.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서스펜디드, 즉 네. 일시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오후 4시로 예정이 돼 있고요. 다시 열린다면 이제 삼성이 1대 0으로 앞선 상황. 6회 초 무사 1-2루 공격부터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앞서가던 삼성 쪽에서 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끊어져서 탔는데. 네,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 박진만 감독은 시즌 중에도 없던 상황이 발생해서 당황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서스펜디드 게임이 정규 시즌 43년 동안에도 11번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와. 가을 야구로 치면 또 처음 있는 그 일이고요. 역사상 처음이라는 얘기죠. 예, 가을 야구로.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보기 드무냐 한다면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많이 올 걸로 이미 예측이 된 경우에는 보통은 우천 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 감독도 오늘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경기를 강행했다면서 예.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서 또 미뤄지면 어떡하죠? 일단 또 미뤄지면 하루 더 미뤄져서요. 내일 1차전 지연된 거랑 2차전까지 또 열리게 됩니다. 한꺼번에. 네. 어머. 그리고 만약에 어제처럼 비가 네. 좀 올랑말랑한다 치면은 네. 일단 시작하고 그 상황을 또 지켜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도에 콜드게임 선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다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을 코리안 시리즈 할 때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왜 제가 죄송하죠? 이상하네. 날씨 얘기만 하면.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 퀴즈입니다.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행 네. 노인 연령은 몇 세일까요? 이 정년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노인 연령 기준은 몇 세일까요? 네. 현행 노인 연령 기준. 아 이거 주관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주관식. 네. 객관식으로 좀 하면 안 될까? 객관식으로 하시죠. 객관식 좋습니다. 객관식. 네. 보기를 내가 드릴게. 거꾸로. 네. 1번이 60세, 2번이 63세, 3번이 65세, 4번이 70세. 모두 4번까지 하세요. 4번까지 해요. 알았어요. 사지선다가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서.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1번, 60세, 2번, 63세, 3번, 65세, 4번. 70세입니다. 네. 샵 0945, 우물정 0945번인데 연관 알못 힌트까지 주시려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왔죠, 제가. 네. 우리나라 노인 기준은 무려 1964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도입이 된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도입이 된 건데 네.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은퇴 연령이 60세였잖아요. 네. 60세로부터 은퇴하고 나서 한 5년 좀 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노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찾으시면 돼요. 은퇴할 나이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산수를 할 줄 알면 오늘 문제 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맞히시겠네요. 당신 알겠어요. 노인이야 했는데 아. 이게 벌써 50년이 흘렀잖아요. 눈물겨운 이 힌트 요정의 이 몸부림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샵 0945 유료 문자 그리고 YTN 어플 무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 이쪽으로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힌트면은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꾼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